그래서 이렇게 5G 인프라가 깔린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은 무엇이냐? 데이터 센터를 짓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시장이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코로나19에 확진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가뜩이나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우리나라 증시는 대주주 요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등장을 한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증시를 주도할 만한 트렌드는 무엇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즉 온택트 산업이 떠오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산업 트렌드는 바로 5G입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 중국, 미국 세 개 국가의 2025년까지 5G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25조 원, 중국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 5G 투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연초에 있었던 이 코로나 이슈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폭증을 하면서 경기가 상당히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빠르게 기준금리를 내리고 각국의 정부들은 발빠른 재정정책을 시행을 했죠. 그런데 재정정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 투자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바로 변화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서 떠오를 만한 산업은 무엇인지, 즉 온택트,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산업에 집중적으로 각국의 재정 정책들이 실시가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떠오를 만한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지 일자리도 많이 늘고 경기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사양되는 산업에 투자를 한다, 돈을 투입을 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각국의 5G 투자 금액이 늘어나니까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체, 업종들은 당연히 5G 장비를 만드는 그런 업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주요 5G 장비 업체들의 증권사가 예상한 영업이익 컨센서스, 이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예상 수치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5G 장비 업체, 여기에만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여기까지는 1차원적인 투자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산업이 뭔가 뜬다라고 한다면 파생돼서 연관돼서 뜨는 산업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G 인프라가 깔린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이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4년까지 성장이 진행이 되고 그 뒤로는 성숙기 산업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휴대폰 출하량 변화, 이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정체되면서 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 출하량, 휴대폰 출하량이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5G 인프라가 깔리고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모바일 기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출하량이 빠르게 반등을 해서 2022년에는 거의 20억대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전 세계 휴대폰 출하량을 견인하는 그런 스마트폰은 무엇이냐? 바로 5G 스마트폰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산업이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는 하드웨어적으로 엣지가 있는 이렇게 폴더블 스마트폰, 이쪽 분야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이쪽 관련 밸류 체인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다음에는 과연 어떤 산업이 뜨게 될까요? 바로 VR과 AR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이죠. 사실 VR과 AR 서비스는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이다.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이다. 이런 말이 귀가 따갑게 들려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제대로 상용화돼서 대중화된 서비스가 이 제페토, 자기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5G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빠르면은 2021년에 애플 글래스를 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애플 글래스와 같은 기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VR과 AR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즉 VR과 AR의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애플의 글래스가 마련해 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를 수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VR과 AR 이와 관련된 밸류 체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5G 말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데이터 산업입니다. 이 그래프는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025년까지 175 제타바이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타바이트란 단위가 잘 와닿지가 않죠. 자, 우리한테 그나마 가장 큰 단위 중에 와닿는 단위는 테라바이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제타바이트는 그렇다면 과연 몇 테라바이트냐? 테라바이트에 1000을 곱하면 페타바이트고요. 페타바이트에 1000을 곱하면 엑사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엑사바이트에 1000을 곱해야지 드디어 제타바이트가 됩니다. 즉 1제타바이트는 10억 테라바이트다.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양이죠. 그래서 2025년에는 175 제타바이트만큼 데이터 트래픽이 늘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형 뉴딜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디지털 뉴딜이었죠.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된 산업을 키울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8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데이터 트래픽이 늘면서 중요한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데이터의 저장소의 변화입니다. 자, 과거에는 한 60% 정도가 개인의 소장용 기기, 뭐 이를테면은 휴대폰의 내부 메모리, PC의 내부 SSD, HDD 이런 데 저장되었어요. 하지만은 2025년까지는 개인의 저장소, 개인용 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러한 부분이 20% 미만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인의 저장소가 감소한 이 부분을 어떤 저장소가 메꿔주느냐? 바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입니다. 같은 기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콘솔 게임을 즐긴다 하더라도 개인용 기기를 통해서 즐기고 있는데 이것도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글의 스타디아 서비스를 쓸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에 저장된 게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을 휴대폰이나 PC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다운로드해서 플레이하는 방식.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음원을 들을 때도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듣죠.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이다. 자,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앞서서 살펴봤듯이 AR, VR 이와 관련된 게임들도 속속들이 대중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3D 그래픽이 아니라 4D 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먹겠죠. 그래서 개인의 저장소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쪽과 관련된 수요가 폭증을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매칭시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짓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존 이런 쪽에서 돈을 벌겠죠.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만들고 있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이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는 데이터 생산 주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개인이 데이터를 주로 생산하는 주체였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개인의 인터넷 방문 기록, 검색어,
촬영한 사진, 영상, 이메일, 신용카드 결제 내역.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였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은 이 데이터 생산의 비중이 나중에는 기업으로 바뀔 수가 있다. 자, 기업에서 생산한 데이터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들이 만든 그 기기를 통해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대표적인 사례로 자율주행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자율주행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 한 대에서 생산해내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이미지 센서, 나침반 센서, 오작동 감지 센서, 뭐 라이다 센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 70만 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1년에 그 70만 대가 생산하는 데이터가 1제타바이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전통 제조업이 아니라 첨단 빅데이터 소프트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년 온택트 시대에서 뜰만한 산업 두 가지는 모바일 미래보고서 2021이라는 서적에서 발췌를 해서 제가 요약을 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성화된 온택트 사회에서 과연 어떤 기술이 뜰 것이고 비즈니스, 즉 투자기에는 어디에 있는지 이 분야를 총 6가지로 나눠서 정리한 그런 서적인데요. 제가 5G, 그 다음에 데이터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커머스,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금융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총 6가지에 대해서 비즈니스,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테마주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투자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만한 그런 산업을 빨리 골라서 그 중에서 흔들리지 않은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선별적으로 투자한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산재돼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으로 과연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할까? 달라진 사회 패턴 중에서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 긴 호흡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